여기가 안방입니다. 네, 안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발코니 전용 단창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내창에는 VVF 230 제품 저희가 시공을 도와드렸고, 유리는 외측에 22mm의 투명 유리, 내측에는 22mm의 불투명 미스트 유리 1대 2대1 비율로, 폭이 넓으니까 1대 2대1 비율로 이렇게 세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방이 있고, 구축 같은 경우는 안방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방을 나누거나 이렇게 하시기도 한데, 여기는 대형 평수기 때문에 안방에서 드레스룸 넘어가는 공간도 이렇게 포켓도어로 해서 시공을 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에 들어오시면 여기가 안방 맞은편 방,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안방 맞은편 방에도 이렇게 저희가 발코니 창이 있고 내창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드레스룸, 시스템 행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드레스룸을 세팅을 하셨고요. 자, 여기 공간 같은 경우는 창호를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벽산 1차에 이 59평형대 아파트가 곡면 창호가 있어요. 그것도 베란다에, 크진 않지만 곡면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곡창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두세 배, 일반 창호에 비해서 가격이 두세 배, 그리고 유지보수가 관리가 어렵다. 왜냐면은 곡창호에 만약에 개보수를 하는데 AS 유지를 한다고 한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즘은 곡창호로 그대로 시공을 하기보다, 곡유리로 그대로 시공을 하기보다 차라리 일직선 창호로 나눠서 그렇게 분할을 해서 시공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방 맞은편만, 여기서 발코니를 나가는 공간은 저희가 공틀 단창 UBF 둘두로 제품, 공틀 단창을 사용을 하였고, 유리는 22mm의 투명 유리 이렇게 세팅을 하고 베란다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는 발코니 전용 단창 VVF 140 제품을 저희가 그대로 세팅을 해드리고, 유리는 26mm의 로이 투명 유리. 하지만은 요 옆에가 바로 요런 형태입니다. 네, 요쪽으로 들어오시면 기존에는 이렇게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창호를 바꾸고 올 리모델링을 하는데 곡면 창호가 있다고 해서 요거는 시공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살려두십시오. 하는 창호업체가 거의 대반사입니다. 대부분인데, 곡창호가 시공이 까다롭다고 남겨놓으면 창호도 전체 다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싹 다 해놨는데, 요거 보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곡창으로 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너무 높으니 차라리 나눠가지고 지금 하나의 곡을 4분할로 이렇게 나눈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리 세팅은 26mm로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픽스 창을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이제 나눠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른 집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 곡을 왜 만들어 놨는지는 건설사만 알겠죠. 굳이 필요 없는 공간인데, 어쨌든 저희는 다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고쳐서 써야 되니까 이 곡을 저희가 픽스 창으로 이렇게 나눠놨다. 그리고 이제 그 꺾이는 측면에는 저희가 코너바라고 해가지고 코너에 꺾일 수 있게끔 각도까지 다 재어가지고 그렇게 세팅을 해서 시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화장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제가 창이 워낙 많으니까 까먹을 뻔했는데, 안방 화장실이 오히려 훨씬 더 넓습니다. 네. 안방 화장실이 20평대 작은 방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코너로 꺾여 있는 형태의 창호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저희가 불투명 유리로 해가지고 픽스 창을 시공을 했고요. 한쪽은 상부에는 픽스 창, 하부에는 프로젝트 창. 화장실이 습윤한 공간이고 환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환풍기가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외부와 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트 창을 저희가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프로젝트 창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푸시 아웃, 밀어서 밖으로 열리는 프로젝트 창을 시공을 하고,
대신에 모기라든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방충망은 이렇게 롤 방충망까지 세팅을 해서 시공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실 주방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이제 식탁을 6인용 식탁을 들어놨는데 요 다이닝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예. 딱 저는 떠오르는 게 가족들과 화목하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 떠오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방 같은 경우도 확장을 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내창이 존재를 했는데, 그래서 주방 확장형 이중창, 거실과 주방을 딱 보면 거실도 확장, 주방도 확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확장형 이중창 VVF 242 제품, 유리는 26, 26, 외측에 로이, 안쪽에 일반 유리, 이렇게 세팅을 했다 보시면 되고, 여기가 다이닝 공간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오시면은 키친 공간, 내가 음식을 만들고 하는 키친 공간은 이렇게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 키친 공간 같은 경우는 D자 형태로 싱크대를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수납장과 여기 냉장고장이 들어오겠죠. 저 주방 베란다 나가는 터닝 도어도 존재를 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 창입니다. 네, 저희가 클렌체라고 하죠. KCC에서 만든 하이엔드 프리미엄 브랜드 클렌체라는 클렌체, 그 중에서도 K200이라는 주방 시스템 창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렌체라는 브랜드는 기존의 KCC 창호 라인업에서 좀 더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 고단열, 그 다음에 고기밀, 기밀 성능과 단열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게 함으로써, 다만 더 뛰어난 거는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얇게 슬림하게 줄이고,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것들은 더 업그레이드한 창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주방 시스템 창이 바로 클렌체에서 만든 K200 주방 전용 시스템 창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벤트 되는 공간, 벤트라고 하는 거는 열리는 공간을 말하거든요. 이 벤트 되는 창은 딱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창은 픽스 창으로 해가지고 길게 내가 가시적인 요소를 훨씬 더 뻥 뚫리게 보는, 그래서 이 앞전에 클렌체 현장을 보여드렸을 때는 뒷산뷰, 이브말로 포레스트 뷰가 보이는 현장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뭐 뷰가 좋지는 않고 뭐 나름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 이 시스템 창을 한 이유가 상부장이 없어요. 그리고 벽산의 대형 평수 아파트가 주방 싱크창 자체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분할해서 슬라이딩하는 창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를 저희가 요렇게 시스템 창을 하는 게 어떻겠냐 보여드리고, 오케이, 요거 좋다, 훨씬 더 가시적인 요소도 넓게 보이고, 그 다음에 환기적인 측면도 가능하니 요걸로 진행을 하자 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K200 주방 시스템 창을 했고요. 조금 소개를 드리면, 시스템 창하고 요거는 틸트 앤 턴이 아니고 턴만 가능합니다. 틸트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틸트가 축이니까. 얘는 이제 턴만 가능하고, 열 때는 이런 식으로 핸들을 이제 수평으로 맞추고, 그렇게 하면은 뒤에 방충망이 존재를 하고 이렇게 열리고, 시스템 창 같은 경우는 이런 하드웨어 자체가 우리 터닝도어 시스템처럼 이렇게 힌지를 따라서 핸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잠금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시스템 창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벤트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벤트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는 유리가 39T의 3중 유리로 시공을 했습니다. 39T의 3중 유리. 그래서 픽셀에 들어가는 부분은 3중 유리로, 단열이 한 겹임에 불구하고 단열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 로이, 그 다음에 강화, 투명 유리, 이렇게 3중 유리로 세팅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딱 보면은 이게 어딜 봐서 30년 차의 주방으로 보이십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창호만 이렇게 세팅을 해도 신축의 느낌이 나는 그런 신축 못지않은 그런 주방을 확보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자 이제 키친을 이제 나가면 이렇게 터닝도어, 주방에서 뒷베란다 나가는 터닝도어도 밀어서 나가는 문, 고단열 터닝도어, 이제 유리의 두께는 22mm의 불투명 유리,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뒷베란다도 자
워낙 넓죠. 예, 지금 보시면 뒷베란다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는데 꺾인 게 대자입니다. 소자가 아니고 대자. 그래서 꺾여 있는 형태도 저희가 VVF 140 제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픽스창, 옆에도 VVF 140 제품, 발코니 전용 단창을 세팅을 했고, 유리 두께는 26mm 로이 투명 유리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기와 접하는 창이기 때문에 전체 다 그렇게 세팅을 했고, 풀창 같은 경우에는 에어가드와 스크린 락까지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아파트를 사면 단일 평수 있는 아파트보다 평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해라. 왜 그러냐면 이제 작은 평수 20평대부터 30평대, 40평대, 50평대 그런 이제 다양한 평수가 있는 곳은 그만큼 단지 세대도 많고 나중에 집을 매매를 할 때도 원활하게 매매가 이루어진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 벽산 1차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요건,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해운대 중심가고 여기 뭐 걸어가면은 바로 장산 지하철역, 걸어가면 NC백화점, 바로 옆에 넘어지면은 코달대가 롯데시네마, 그래서 마트까지. 여기는 뭐 입지적으로는 두말 할 나위 없이 굉장한 입지, 그리고 초중고가 바로 걸어서 바로 이제 맞은편에 있죠. 그래서 입지, 학군, 그 다음에 다만 하나의 흠이라면은 구축이라는 거. 하지만은 뭐 그린시티 자체가 다 구축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집값이,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 화목타운과 더불어서 장산에 리딩하고 있는 이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평수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아파트,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덜 타는 이제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곳이 59평형인데 여기 59평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이제 보시면 창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구조 자체가 59평형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크고 이럴 줄 알았지만, 하지만은 뭐 거실하고 그 다음에 방하고 이런 구조가 굉장히 레이아웃이 잘 짜여진 구축 아파트 치고는 구조가 좋은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집이 대형 평수다, 또 소형 평수라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전시장이 바로 해운대 장산역에 있지 않습니까? 롯데시네마 건물에 있습니다. 웅신 시네아트 건물 4층에 전시장이 있고 항상 저희가 열려 있으니까, 내가 샤시 교체를 하는데 어떤 제품이 들어가고 유튜브로만 봐서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전시장으로 전화를 주셔서 상담 예약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뿐만 아니고 저희 모든 직원들이 창호 전문가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벽산 1차, 입지가 좋은 벽산 1차,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벽산 1차 대형 평수 59평형 인테리어 완료 현장에서 이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샤시 3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